왕 배꼽 마들렌을 만들기 위한 팁들을 하나씩 짚어드릴 거예요. 집에서 몇 번 과자를 구워보신 분들은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맛과 향을 진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수분감을 없애기 위해 어디를 먹어도 아쉽지 않게 고구마를 느낄 수 있고. 안녕하세요, 키온입니다. 오늘은 고구마를 활용한 마들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레시피를 구성할 때 클래식한 고구마 케이크를 마들렌으로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바닐라 마들렌 위에 고구마 디플로마트 크림을 올리고 카스테라 가루로 마무리해 따뜻하고 부드러운 고구마 향을 살렸습니다. 한 입 먹으면 전체적으로 부드럽지만 밀도 있는 맛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평소 고구마 케이크를 좋아하셨다면 분명 좋아하실 맛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마들렌의 기본 이론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실패 없이 완벽한 고구마 마들렌을 직접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더보기란에는 제가 직접 정리한 레시피 파일을 올려두었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고 영상이 끝난 후에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다운로드 하셔서 함께 활용해 보세요. 그럼 만들어 볼까요? 반죽을 만들기 전에 중탕물을 준비해 주세요. 준비한 중탕물에는 버터와 생크림을 올려서 데워줄게요. 저는 여기에 바닐라빈 페이스트까지 같이 넣고 데울게요. 그리고 틀에 버터를 발라서 코팅을 해줄게요. 보통 틀을 코팅할 때 버터를 얇게 바른 후 냉동 보관했다가 버터가 굳으면 얇게 밀가루를 뿌리는 방식이 정석이에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제가 제과 학교 다닐 때 배운 방법인데 버터와 밀가루를 먼저 섞어 틀에 발라주는 방식이에요. 효과는 크게 차이 없지만 기존 방식보다 훨씬 간단하고 편리해요. 버터에 강력분을 넣고 주걱으로 완전히 섞어주세요. 그리고 붓으로 틀에 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오늘 사용한 틀은 깊은 마들렌 틀이에요. 일반 틀보다는 깊이가 깊어서 반죽량을 조금 더 많이 담을 수 있어요. 반죽량이 많으면 그만큼 더 부풀 수 있어서 큰 배꼽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꼼꼼히 얇게 바른 후 틀은 사용하기 전까지 냉동 보관해주세요. 본격적으로 반죽을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마들렌이라고 하면 촉촉하고 폭신하면서 배꼽이 빵빵한 왕배꼽 마들렌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왕배꼽 마들렌을 만들기 위한 팁들을 하나씩 짚어드릴 거예요. 천천히 보시면서 꼭 지켜가며 만들어주세요. 먼저 전랑과 노른자가 담긴 볼에 설탕, 물엿, 소금을 넣고 휘포로 가볍게 섞어주세요. 여기서 물엿은 단맛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마들렌을 한층 더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원래는 물엿보다는 트리몰린을 사용하고 싶었어요. 트리몰린도 액상 형태로 된 설탕 대체제인데요. 굉장히 수분을 잘 잡아두는 성질이 큰 재료인데 가정집에서는 구비해두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 비슷한 효과를 가진 물엿으로 넣어줬어요. 꿀을 넣으셔도 되지만 단맛이 강해서 가능하면 물엿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섞은 후에 설탕을 더 충분히 녹여주기 위해서 중탕물에 올려서 살짝 데워줄게요. 미리 넣어둔 생크림과 버터는 잠시 꺼내고 약 30도까지 데워주시면 돼요. 데울 때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휘퍼로 가볍게 저어주면서 데워주시면 돼요. 그냥 올려두시면 볼 바닥 부분에 달걀이 익어버릴 수가 있어요. 달걀 양이 많은 편이 아니라 금방 데워질 거예요. 손가락을 넣어보고 설탕 알갱이가 거의 만져지지 않고 미지근하다 싶으면 충분해요. 그러면 중탕물에서 꺼내고 생크림과 버터는 다시 넣어둘게요. 여기에 이제 가루들을 채쳐서 넣고 휘퍼로 섞어주세요. 오늘 가루 재료 중 보시면 박력분만 들어가지 않고 강력분도 같이 넣어줬는데요. 강력분이 들어가면 식감이 마냥 가볍지 않고 밀도 있게 잡아줘요. 오늘 마들렌은 가운데를 파낸 후에 필링을 넣어줄 건데 식감이 너무 가벼우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강력분은 밀가루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반죽 속 수분과 만나고 저어주면 이제 글루텐이 생기는데
이 글루텐이 오븐에서 반죽이 구워질 때 뼈대 역할을 하면서 배꼽이 위로 힘있게 솟아오르게 해줘요. 또 팽창제인 베이킹 파우더 들어가 있죠. 베이킹 파우더는 오븐에 들어가서 가스를 만들며 반죽 내부에서 부푸는 힘을 만들어서 배꼽이 올라오게 해줘요. 다만 베이킹 파우더는 기준치보다 많이 넣게 되면 마들렌 껍질이 두껍게 구워져서 식감이 좋지 않게 될 수 있어요. 반죽에 들어가는 밀가루 양의 2에서 3%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제 휘퍼로 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섞어 볼게요. 전체적으로 가루가 보이지 않으면 주걱으로 벽면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여기서 휘퍼로 반죽이 뽀얗게 될 때까지 섞어줄 거예요. 대략 30에서 50회 정도이고요. 반죽 속에 글루텐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아까 설명했듯이 글루텐이 있어야 배꼽이 빵빵하게 올라와요. 다른 영상이나 집에서 몇 번 과자를 구워보신 분들은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글루텐이 생기면 식감이 질겨지지 않나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작업하는 것은 빵을 반죽하는 것처럼 강하게 치대는 정도도 아니고 또 글루텐이 생각보다 많이 생겼다고 해도 이후 냉장 휴지 과정을 거치면서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또 보통 마들렌을 만들 때는 기포가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 기포가 형성이 됐다고 해도 휴지 과정과 또 이 짤주머니에 반죽을 담아서 틀에 짜주는 작업을 통해 반죽할 때 들어간 기포들은 대부분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반죽 색깔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 정도로 뽀얗게 섞어 주시면 됩니다. 확실히 이전보다 색이 밝아졌죠? 여기서 이제 생크림과 버터를 넣고 섞어 주시면 돼요. 이때 생크림과 버터의 온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략 40에서 45도 정도예요. 60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넣으면 반죽 속 베이킹 파우더가 미리 반응을 해서 효과가 떨어지고 온도가 또 너무 낮게 넣으면 반죽 속에 잘 퍼지지가 않아서 유화가 잘 되지 않아요. 유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반죽은 잘된 반죽에 비해서 부푼 정도 좋지 않고 굽고 난 후 딱딱하거나 식감이 퍽퍽하게 될 수가 있어요. 꼭 온도를 잘 지켜서 반죽에 넣고 섞어주세요. 저는 지금 적당한 온도가 돼서 넣고 섞겠습니다. 전부 다 넣고 휘퍼로 섞어주세요. 일단 반죽과 지금 전체적으로 다 섞여 보이는데 지금은 완전히 유화된 상태는 아니에요. 살짝 떠봤을 때, 떠올려 봤을 때 반죽이 떨어지는 모습이 그렇게 막 매끄럽지는 않고요. 또 전체적으로 윤기가 없어요. 여기서 조금 더 섞고 유화된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주걱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다 정리해 주시고 섞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반질반질하니 윤기가 돌고요. 그리고 주걱으로 반죽을 떠서 떨어뜨려 보면 촤르르 하고 매끄럽죠. 이런 반죽 상태가 됐다면 유화가 잘 됐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주걱으로 바닥까지 한 번 더 정리해 주고 이대로 랩을 씌우고 이제 냉장고에서 최소 3시간에서 최대 24시간 휴지해 주시면 됩니다. 휴지하는 것이 번거롭고 오래 걸린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반죽 속 베이킹 파우더가 힘을 발휘하려면 일정 시간이 필요하고 아까 말했듯이 글루텐을 안정화를 위해서도 휴지 작업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또 반죽이 실온 상태일 때보다는 차가워야지 배꼽이 더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대로 휴지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크렘 파티시에를 만들어 볼게요. 크렘 파티시에는 달걀, 우유, 설탕, 밀가루, 바닐라를 기본 재료로 끓여서 만드는 크림이에요. 보통 커스터드라고 불리는 크림입니다. 한번 알아두면 두루두루 활용하기 좋은 크림이니까 천천히 같이 만들어 봐요. 먼저 노른자에 설탕을 넣고 휘포로 섞어주세요. 설탕이 섞이면 박력분을 채쳐서 넣어주세요.
크렘 파티시에를 만들 때에는 원하는 식감에 따라서 가루의 종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오늘은 필링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가볍지 않고 어느 정도 질감이 있어야 하기에 박력분을 사용했어요. 더 부드러운 식감을 원한다면 옥수수 전분을 사용해 주시고요. 더 단단한 식감을 원한다면 중력분이나 강력분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휘퍼로 날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완전히 섞어주세요. 이제 냄비에 우유와 바닐라빈 페이스트를 넣고 가볍게 데워줄게요. 냄비에 가장자리가 끓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바글바글 끓여버리면 수분이 많이 손실이 돼가지고 원하던 질감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잘 지켜봐 주세요. 냄비에 지금 가장자리 끓기 시작하면 불을 끄고 내려주세요. 노른자에 여러 번 나눠 넣으면서 섞어줄게요. 섞는 작업할 때 볼 바닥에 행주를 하나 깔고 해주세요. 볼이 움직이지 않아서 작업할 때 편하답니다. 그럼 데운 우유를 넣고 섞어볼게요. 이때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넣는 이유는 혹여나 노른자가 익어서 덩어리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넣고 섞지 않아요. 우유가 다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완전히 섞였죠. 이때 주걱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고 다시 냄비에 넣고 끓여주겠습니다. 이때 불은 중강불로 강한 화력에서 끓여줄 거예요. 그리고 냄비는 가능하다면 전체적으로 두꺼운 냄비를 사용해야 열이 고루 퍼지고 바닥에 눌러붙어서 타지가 않아요. 근데 두꺼운 냄비가 없으시면 더 신경 써서 주걱으로 잘 저어가며 끓여주세요. 그리고 주걱을 저을 때는 허공에서 휘저는 느낌이 아니라 이 주걱의 끝을 냄비 바닥에 확실히 대고 긁어가며 저어주세요. 냄비의 옆면도 쉽게 눌러붙어 탈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옆면까지 주걱으로 긁어주세요. 크림이 타버리면 탄 부분만 맛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탄 냄새가 나기 때문에 꼭 유념해서 끓여주세요. 오늘 만들 크림 양은 많은 편이 아니라 금방 끓여질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주세요.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아직은 묽은 상태라 주걱으로 천천히 저어주시면 됩니다. 옆면도 한 번씩 저어주시고요. 바닥은 확실하게 긁어주세요. 이제 서서히 덩어리가 지기 시작해요. 조금 더 빠르게 주걱으로 바닥까지 긁어주고 옆면까지 신경 써주세요. 지금 보시면 액체가 거의 사라지고 전체적으로 뭉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는 주걱으로 확실히 빠르게 움직이고 치대듯이 섞어주세요. 그럼 하나로 뭉쳐져요. 근데 아직 완성이 아니에요. 윤기가 없고 매끄럽지가 않죠. 더 여기 섞다 보면은 어느 순간 탁 풀리면서 전체적으로 윤기가 돌고 기포가 터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끓여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크림이 묽고 전반적으로 윤기가 돌죠. 반질반질하죠. 불을 끄고서 이때 버터를 넣고 완전히 섞어주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반질반질하고 매끄러운 크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바트에 부어주시고 랩을 밀착해서 바로 냉장고에 넣어 식혀줄게요. 휴지에 둔 반죽을 가져왔고요. 저는 이거 촬영 전날 미리 만들어뒀어요. 지금 반죽 상태를 보시면 윗면에 기포가 생겼죠. 이건 베이킹 파우더가 반죽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만약 제 반죽처럼 기포가 생겨 있지 않다면 지금 갖고 계신 베이킹 파우더가 오래됐거나 상태가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버리시고 새로 구입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 반죽을 틀에 짜준 후 구워줄게요. 먼저 오븐은 220도로 예열해 주시고요. 반죽은 주걱으로 바닥까지 싹싹 긁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뒤섞어 주세요.
그리고 짤주머니에 전부 담아주세요. 냉동 보관한 틀을 꺼내와 주세요. 이제 여기다가 40g씩 반죽을 짜줄게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틀 밑에 저울을 두고 짜주시면 됩니다. 뭐 한두 번 40g을 대충 감을 잡아보시고 저울 상관없이 그대로 쭉쭉 짜주세요. 오히려 속도가 느려져서 반죽이 미지근해지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반죽 온도가 차가워야 오븐에 들어가 온도차에 의해서 배꼽이 나올 수가 있어요. 혹여나 반죽이 미지근해진 것 같다면 전부 짜주시고서 그대로 다시 냉장고에 넣었다가 차갑게 만들어 주신 후 구워주시면 됩니다. 한번 짜볼게요. 이제 오븐에 넣고 200도에서 4분 굽다가 180도로 낮춰서 10분에서 한 12분 정도 구워줄게요. 마들렌은 고온에서 빠르게 겉면이 익으면서 껍질을 형성한 후 온도를 낮춰 구워줘야지 배꼽이 이제 터져 나올 수가 있어요. 반죽이 잘 되었어도 오븐 온도가 맞지 않으면 배꼽이 원하는 만큼 생기지 않을 수 있답니다. 예열 충분히 잘 해주세요. 만약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사용하는 오븐의 화력이 약하다면 전체적으로 10도씩 높여서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마들렌을 구워봤는데요. 구워진 마들렌은 살짝 기울여 식혀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배꼽이 높게 잘 나왔죠. 구움색은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지금 이대로만 먹어도 정말 맛있지만 고구마 디플로마트 크림까지 만들어서 마무리 작업 해볼게요. 고구마는 구워서 따뜻할 때 으깨 놓았어요. 단맛과 향을 진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수분감을 없애기 위해 꼭 구워서 익혀주세요. 그리고 호박고구마는 이 레시피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수분감이 많기 때문에 크림이 묽어지고 식감이 달라진답니다. 꼭 밤고구마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으깨 놓은 고구마를 체에 한번 내려줄게요. 이렇게 체에 한번 내리면은 질감이 더 부드러워지고 혹여나 있을 고구마의 섬유질을 제거해주는 작업이에요. 조금 손이 가는 작업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식감에 영향을 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꼭 반드시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유튜브 멤버십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멤버십 회원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달마다 뭐 회원 전용 레시피 파일과 영상을 올리거나 오픈 채팅방을 열어서 실시간으로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여러 방면으로 좀 저도 생각을 해보고 좋은 방향으로 정해보겠습니다. 고구마를 다 내려줬으면 아까 냉장고에 식혀둔 크렘 파티시엘도 갖고 와서 같이 체에 내려줄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혹여나 이제 아까 끓이던 과정에서 뭐 생겼을 뭐 덩어리나 아니면 불순물 같은 것들 제거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크림까지 전부 체를 내려줬다면 주걱으로 고구마와 크림을 완전히 섞어주세요. 주걱의 날을 이용해 자르듯이 섞어주세요. 크렘 파티시엘은 섞을수록 좀 묽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면서 고구마와 크림이 완전히 섞였다고 보이면 멈춰주세요. 이렇게 하나로 섞이면 됩니다. 이제 샹티크림을 만들어 줄게요. 샹티크림은 생크림에 설탕을 넣어 휘핑한 것이에요. 보통 케이크 아이싱 할 때 많이 사용하죠. 핸드믹서를 이용해서 휘핑해 줄게요. 휘핑한 정도에 따라 전체적인 고구마 크림의 물기나 식감을 정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핸드믹서 난로 들어 올렸을 때 크림이 흐르지 않는 정도까지 올려줄게요. 그리고 항상 생크림을 휘핑할 때는 밑에 얼음물을 받쳐서 해주세요. 그럼 생크림에 설탕을 넣고 휘핑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되직해지긴 했지만 아직 원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날로 떠올렸을 때 떨어지지가 않아야 됩니다. 지금은 떠올리면 날에 걸리지가 않고 그냥 주르륵 흘러버리죠. 조금 더 휘핑을 해볼게요. 이렇게 단단하면서 날로 들어 올렸을 때 고정되는 정도에서 멈춰주시면 됩니다. 만약 휘핑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핸드믹서로 주르륵 흐르는 정도까지만 휘핑을 해주시고 휘퍼로 바꾼 다음에 손으로 마저 휘핑해서 되기를 조절해 주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이 정도를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만들어둔 고구마 크림에 샹티 크림을 절반만 먼저 넣고 주걱으로 자르듯이 섞어줄게요. 지금처럼 되기가 다른 크림을 섞는 작업을 할 때 되직한 크림 쪽에 묽은 크림을 여러 번 나눠 섞어야 이게 질감 차이를 천천히 줄여서 크림이 분리나지 않고 매끄럽게 섞을 수가 있어요. 처음엔 이게 되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안 섞이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점점 섞다 보면 되기가 맞춰지면서 샹티 크림이 전부 섞일 거예요. 샹티 크림이 전부 보이지 않는다면 바로 멈추고 남은 샹티 크림 전부 넣고 한 번 더 섞어줄게요. 두 번째 넣고 섞을 때는 확실히 섞기가 쉬울 거예요. 이때 섞는 작업을 많이 하면 크림이 묽어지기가 쉬우니까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완전히 섞이면 고구마 디플로마트 크림 완성이에요. 디플로마트 크림은 크렘 파티시엘과 샹티 크림을 섞은 크림을 말해요. 완성한 크림은 짤주머니 담아 준비해주세요. 이제 마들렌에 크림을 짜놓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애플 코어러를 사용해서 마들렌의 속을 파내줄게요. 만약에 애플 코어러가 없다면 칼이나 젓가락을 사용해서 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림을 구멍에 충분히 짜주세요. 보통은 여기서 완성을 하지만 저는 케이크스러운 느낌을 내고 어떤 부분을 먹더라도 고구마 맛을 느낄 수 있게 마들렌 윗면에 전체적으로 짜주고 스패츌라로 정리해 줄 거예요. 마들렌을 한 손으로 밑부분을 잡고 크림을 윗면 전체적으로 짜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림을 짤 때 마들렌에서 1cm 정도의 거리를 띄고 일정한 힘을 주면서 좌우 움직이며 윗면 전체적으로 짜주시면 됩니다. 띄어서 좌우 이런 식으로. 나머지 마들렌도 전부 짜주고 스패츌라로 정리해 줄게요. 그냥 한 손으로 짜는 게 어렵다면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짜주시면 되지만 좀 이게 흔들릴 수가 있어서 그 점을 조금 주의해 주세요. 이제 스패츌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스패츌라로 먼저 마들렌 옆면을 대고 긁어주듯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긁어주듯 움직이면서 옆면 라인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과정에서 스패츌라에 붙은 크림은 닦아내주세요. 그래야 깨끗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패츌라를 앞에서 뒤로 한 번에 움직이면서 산의 모양을 생각하며 모양을 다듬어 주세요. 마무리로 매끄럽게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카스테라로 마지막에 마무리 해줄 거라서 조금 러프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뭔가 전체적으로 산의 모양의 형태가 되게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부 모양을 잡아줬고요. 마지막으로 카스테라 가루를 묻혀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묻혀 볼게요. 마들렌 밑부분을 잡고 카스테라 가루를 전체적으로 묻혀주시면 됩니다. 잘 달라붙어서 큰 힘 들이지 않아도 잘 묻을 거예요. 묻힌 다음에 전체적으로 모양이 아쉬운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손으로 가볍게 터치해서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묻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구마 마들렌 완성입니다.
오늘 고구마 마들렌을 만들어 봤는데요. 너무 먹음직스럽고 포근포근해 보이지 않나요? 반으로 잘라서 단면도 한번 같이 볼까요? 정말 부드럽게 잘리는데요. 전체적으로 크림이 있어서 어디를 먹어도 아쉽지 않게 고구마를 느낄 수 있고, 카스테라 가루가 포스한 식감을 줘서 제가 생각했던 클래식한 고구마 케이크 느낌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마들렌은 커피랑도 잘 어울리지만 우유랑도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의 포인트는 첫 번째, 깊은 마들렌 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글루텐 만들어주기, 세 번째는 재료들의 온도, 그다음 네 번째, 충분한 휴지, 마지막으로 오븐의 온도입니다. 영상을 다시 천천히 보시면서 지금 말한 포인트들을 잘 지켜 만드시면 실패 없이 빵빵한 배꼽에 마들렌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과 인스타 DM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다음에도 같이 만들어봐요. 저는 키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